최근 교사들의 극단적 선택이 잇따르고 있는데요. 어제 또 한 명의 교사가 스스로 생을 마감했습니다. 당장 내년 정년퇴직을 앞둔 60대 고등학교 체육교사였는데요. 이 교사에게 무슨 일이 있었던 건지 구나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어제 오전 경기 성남시의 한 야산에서 60대 남성이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용인의 한 고등학교 체육교사인 이 남성은 지난 2일 오후 집을 나선 뒤 다음 날 아침까지 귀가하지 않았습니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산 입구 쪽에 숨져 있던 남성을 발견했고 현장에서 미안하다는 내용의 유서를 확보했습니다. 유족은 남성이 2달 전 수업 때 일어난 사고 때문에 무척 힘들어했다고 말했습니다. 화장실을 가느라 잠시 자리를 비운 사이 학생이 찬 공에 다른 학생이 맞아 눈을 다친 겁니다. 장염을 갖고 계셨거든요. 수업 중에 자리를 비우셨는데 이제 여학생 한 분이 눈이 약간 가격이 당했던. 다친 학생의 학부모가 교육청 민원을 넣어 징계 절차가 시작됐는데 가해 학생까지 경찰에 고발하면서 심리적 부담은 더욱 커졌다고 합니다. 교육청이나 국민신문고 이런 쪽에 이제 계속 연락을 하고 계셨고 경찰 고발까지 하셔가지고 좀 저희 아버지가 많이 압박감을 받았던 상태였거든요. 평소 교사 직업에 자부심을 느끼며 60 넘어서까지 학생을 가르쳤던 남성은 한순간에 무너져 내렸다고 합니다. 내년에 이제 정년 퇴임을 앞두신 상황에서 굉장히 자부심도 많이 갖고 계셨는데 이런 일이 벌어지니까 되게 많이 무너지셔서. 최근 서울과 전북 군산에서도 초등학교 교사가 목숨을 끊는 등 일주일 사이 극단적 선택을 한 교사는 3명으로 늘었습니다. 경찰과 교육청은 남성의 구체적인 사망 경위를 조사할 계획입니다. MBC 뉴스 구나인입니다. 서울 서희초등학교 교사가 스스로 생을 마감한 지 오늘로 49일째입니다. 전국 교사들은 연가와 병가 등을 내고 대규모 추모 행사를 열 계획인데요. 교육부는 집단 행동 자제를 요청했습니다. 지은수 기자입니다. 업무 부담과 학생 지도의 어려움을 호소하다 숨진 서울 서희초 교사. 숨진 교사의 49제인 오늘 전국 곳곳에서 추모 행사가 개최됩니다. 오후 3시 서희초 강당에서 공식 추모제가 진행되고 이어 서울국회의사당 앞에선 오후 4시 반부터 진상규명과 교권회복 관련 법안 개정을 촉구하는 집회가 열립니다. 추모 분위기가 심상치 않자 이주호 부총리는 전날 집단행동을 자제해달라는 호소문을 발표했습니다. 교권을 회복해야 한다는 마음은 교육부도 선생님들과 절대 다르지 않습니다. 선생님들께서는 학생들의 곁에서 함께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현장 교사와의 토론회도 열었습니다. 교육부는 추모의 뜻을 특정 목적에 활용하려는 시도를 경계해야 한다면서 법적 책임을 강조했습니다. 교육 활동이 이루어져야 할 수업일임을 헌법과 법률에 따라 규정하고 있는 것도 엄연한 현실입니다. 그러자 교육부가 수능적인 교사들을 몰아세우고 있다는 반발이 나왔습니다. 연가, 병가, 재량휴업일, 조퇴 혹은 퇴근 후 추모할 수도 있고요. 그 어떤 표현의 양식도 형식도 처벌의 대상이 돼서는 곤란합니다. 안 됩니다. 참석 교사들은 정당한 학생 지도 활동도 아동학대로 신고당하는 일이 빈번한데도 보호책이 부족하다고 성토했습니다. 보험을 지원해준다. 총알이 쏟아지는 전장에 내가 방탄조끼 줄 테니까 그냥 계속 뛰어 들어가라라고 실제로 그렇게 말씀하세요. 오늘 임시휴업이 예정된 초등학교는 30곳. 이들 학교 외에도 상당수 교사가 연가 등을 사용해 추모 행사에 참석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MBC 뉴스 지은수입니다. 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런던 협약과 런던 의정서에 가입한 당사국들에게 일본 오염수 방류 반대 입장을 담은 친서를 보내기로 했습니다. 국민의힘은 외교적 망신을 자처한다며 비판했습니다. 박연수 기자입니다. 단식 중인 이재명 대표는 기자회견을 통해 런던 협약과 런던 의정서 가입국 88곳에 친서를 보내겠다고 예고했습니다. 런던 협약과 의정서는 해양 환경 보호를 위해 폐기물의 해상 투기를 금지하는 국제 협약인데 다음 달 4일 당사국 총회에서 일본 정부가 이 협약들을 위반했다는 결론을 내리도록 촉구하겠다는 겁니다. 처리수라는 이름으로 창시 개명하겠다는 해괴한 언사까지 하고 있습니다. 오염수에 들어있는 오염물질, 방사능 물질이 없어지기라도 하겠습니까? 또 오염수 방류에 반대하는 해외 전문가들과 공동회의를 열고 유엔 인권이사회 등의 의원단을 파견하는 등
국제적 여론전에 나서겠다는 계획을 밝혔습니다. 국제사회가 함께 문제의식을 갖도록 만들면 투기를 중단시킬 수 있습니다. 민주당이 앞장서겠습니다. 이런 움직임에 대해 국민의힘은 괴담과 가짜뉴스로 정치적 이득을 노린 민주당이 이제는 외교적 망신까지 자처하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국정 발목 잡기로도 모자라 이제는 외교 자해 행위까지 저지르는 이재명 대표와 민주당의 행태에 분노를 금할 수 없습니다. 그러면서 이 대표를 향해 명분도 실익도 없는 방탄 단식쇼를 멈추라고 촉구했습니다. MBC 뉴스 박윤수입니다. 9호 태풍 사울라가 지난 주말 홍콩과 중국 남부를 강타하면서 사망자가 발생하고 90만 명 넘게 대피하는 등 피해가 속출했습니다. 11호 태풍 하이쿠이도 중국 남부에 접근하고 있어서 추가 피해가 우려됩니다. 베이징에서 이혜인 특파원입니다. 강풍에 쓰러진 여성이 바람에 떠밀려 10여 미터를 날아갑니다. 한동안 일어서지도 못합니다. 굉음을 내며 몰아치는 비바람에 세워놓은 차량이 떠밀려가고 바람에 날린 철판에 사람이 맞을 뻔하는 아찔한 상황도 연출됩니다. 태풍 사울라가 강타한 홍콩과 중국 남부 광둥성의 모습입니다. 상륙 당시 사울라의 최대 풍속은 시속 162km. 홍콩에서는 도심 곳곳의 나무들이 뿌리째 뽑혔고 부러진 나무나 바람에 떨어진 구조물에 파손된 차량도 많았습니다. 거대한 파도가 방파제를 넘어 해안가 건물을 덮치면서 출입문이 부서지고 내부가 물에 잠기는 등 침수 피해도 잇따랐습니다. 홍콩에서만 다친 사람이 75명, 피해 신고도 1,200건이나 접수됐습니다. 광둥성 선전에서는 쓰러진 나무가 승용차를 덮쳐 차에 타고 있던 한 명이 숨지고 2명이 다쳤습니다. 중국 기상대는 사울라는 서부 내륙으로 이동하면서 세력이 약화됐지만 11호 태풍 하이쿠이가 대만을 거쳐 6일부터 중국 남부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며 주의를 당부했습니다. 베이징에서 MBC 뉴스 이혜인입니다. 네, 오늘 출근길 우산 챙기시는 게 좋겠습니다. 곳곳에 비나 소나기가 내릴 텐데요. 지금 경기 북부와 영서 북부를 중심으로 비가 내리고 있고요. 빗줄기는 약해졌습니다. 오늘 오전까지 중부지방을 중심으로 비가 더 이어지겠습니다. 경기 북동부와 영서 북부에 10에서 60mm, 서울 등 그 밖의 중부에 5에서 40mm가량이 내리겠고요. 동풍의 영향을 받는 동해안 지역은 내일까지 10에서 40mm 안팎의 비가 예상됩니다. 오후부터는 내륙 곳곳에 소나기가 지날 텐데요. 시간당 30mm 안팎의 매우 강한 비가 쏟아지는 곳이 있겠고 벼락이 치고 돌풍이 부는 등 요란스럽겠습니다. 오늘 전국 하늘에 구름이 가득하겠고요. 낮부터 경남 해안을 중심으로 바람이 강해지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